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오픈 AI의 최신작 소라2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공개되자마자 AI 영상 생성 분야에 뭐랄까 거의 핵폭탄급 그런 충격을 던졌죠. 맞아요. 커뮤니티 반응만 봐도 정말 뜨겁습니다. 거의 뭐 열광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초기 사용자 리뷰들 또 가이드 자료들을 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소라2의 실체가 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계는 뭐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영상 제작이나 소셜미디어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가능성까지 함께 탐색해 보는 거죠. 특히 최신 기술 동향에 아주 민감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정말 필수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소라2를 단순한 기존 모델 업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핵심은 영상 생성,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제작, 프로덕션의 영역으로 발을 들였다는 점이에요. 제작이요? 생성과 제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비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 자체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경험하는 방식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소라2, 정확히 뭔가요? 오픈 AI가 만든 새로운 AI 모델이고 텍스트를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준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텐데 기존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결과물의 질하고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질과 능력. 네, 단순히 텍스트 설명에 맞는 그냥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도 되는군요. 네, 이전 모델들이 좀 보여줬던 그런 어색함이라든가 뭐 불일치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영상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개 직후부터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써보고 싶어도 이게 아무나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베타 테스트 중이라면서요?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비공개 베타 단계예요. 정식 출시가 아니라서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초대 코드요? 네, 기존 베타 사용자가 4개의 초대 코드를 발급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사용자층을 그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뭐 클럽하우스나 초기 지메일처럼요. 아하, 약간 그런 폐쇄적인 방식이군요. 그럼 그 코드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거죠? 주로 레딧이나 스레드 같은 SNS 아니면 뭐 관련 주제 다루는 오픈 채팅방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코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일종의 코드 품앗이 같은 문화가 형성된 거죠. 품앗이 재밌네요. 네, 다행히 지역 제한은 없어서 한국 사용자분들도 이 코드를 구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베타 끝나고 정식 서비스로 전환되면 이런 방식은 또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라2의 능력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건 오디오랑 대사 기능인데요. 이건 정말 놀랍더군요. 단순히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넣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디오 기능이 소라2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영상 분위기에 맞는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은 뭐 기본이고요. 정말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대사까지 생성해냅니다. 대사까지요? 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이나 톤까지 실어서요. 특히 한국어 대사를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 대사에 맞춰서 입모양, 그러니까 립싱크를 구현하는 그 자연스러움, 이게 많은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사용자가 김밥 정도만 먹어라는 아주 간단한 한국어 대사를 프롬프트에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사를 하는 강아지의 영상이 꽤 자연스럽게 생성된 사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말을 해요. 김밥 정도만 먹어. 라고? 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그럴듯하게요. 심지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스타일의 자막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자막이나 아니면 화면 전환될 때 들어가는 간단한 편집 효과,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헐. 잠깐만요. 그건
그건 그냥 영상 생성이 아니라 편집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상 생성 도구가 아니라 콘텐츠 편집 기능까지 일부 내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영상 편집자의 역할까지 넘보는 수준인데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 영상 자체의 품질이나 일관성은 어떤가요? 예전 AI 영상들은 보면 뭔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앞뒤 장면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호작용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리 법칙이요? 네.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가 공중에서 막 여러 바퀴 도는 복잡한 동작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구현한 영상을 보면 뭐 중력이라던가 회전 관성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이 꽤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또 비치발리볼 경기 장면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 움직임이나 공의 궤적이 실제 경기 영상하고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많고요. 와, 단순히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스타일, 이런 일관성도 잘 유지한다고요? 맞습니다. 짧은 프롬프트만으로도 특정 캐릭터의 외모나 복장, 혹은 영상 전체의 스타일,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특정 영화풍이라던가요. 네.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여러 장면을 생성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이걸 요청하면 그 특유의 그림차나 연출 방식을 상당히 유사하게 구현해내죠. 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재현해달라. 이런 요청에는 그 영화의 독특한 색감이나 분위기를 딱 포착돼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물론 뭐 현재 생성 가능한 영상 길이는 최대 10초로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아, 10초 제한.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능력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건 정말 단순 생성이 아니라 제작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모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제작 능력. 이야말로 소라2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구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능력? 네.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의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를 AI가 추론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추론까지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품 광고가 아니라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그에 맞는 영상 구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제안하는 식이죠. 와, 그러니까 AI가 이제 감독이나 PD 역할까지 어느 정도는 수행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런 셈이죠. 실제로 인포그래픽 영상 같은 걸 만들 때 복잡한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나 통일된 색감, 정보 배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구현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야, 브이로그라든지 영화 메이킹 필름, 배우 오디션 영상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상 문법을 이해하고 그 형식에 딱 맞춰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프롬프트에 명시하지 않은 카피 문구나 뭐 예를 들면 웨이브 오리지널 같은 가상의 로고를 넣기도 하고요. 그런 디테일까지? 네, 장면에 어울리는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배우의 미묘한 표정 연기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요소를 추가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문화적인 맥락까지 이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문화적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의 광고 영상이라도 타겟 국가를 뭐 미국, 일본, 베트남, 한국 이렇게 다르게 지정하면요. 각 문화권의 광고 스타일에 맞춰서 전혀 다른 분위기와 내러티브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언어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문화적인 감수성을 AI가 이해하고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까지 반영한다니 AI의 학습 능력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소라2에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카메오 기능이 특히 화제던데요. 네, 카메오. 이게 소라2의 대표적인 차별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카메오. 사용자가 자기 얼굴하고 목소리를 현재는 iOS 앱에서 영상 촬영이 필요한데요. 이걸 통해 학습시키면 소라2가 생성하는 다양한 영상 장면에 자기 아바타를 등장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내 모습을 영상 속에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뭐 우주 비행사가 되거나 영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장면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현재는 샘 알트만 같은 오픈 AI 직원들의 카메오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한 재미있는 영상들이 약간 바이럴처럼 퍼지고 있어요. 아, 샘 알트만도 있어요? 네, 한 사용자는 샘 알트만 카메오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소라트 업데이트는 모두 저의 큰 그림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재밌네요. 저도 이걸로 영화 주인공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뭐 연기는 샘 알트만 아바타가 저보다 훨씬 잘하겠지만요. 하하,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네요. 뭔가 개인화된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내 얼굴이랑 목소리 데이터를 AI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거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걱정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오픈 AI도 이걸 인지하고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습니다. 어떤 거죠? 사용자가 자기 카메오 데이터를 나만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카메오가 포함된 영상은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다운로드 제한도 있군요. 네, 기술 혁신과 어떤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남을 수 있죠. 혁신적인 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네, 프라이버시 문제는 확실히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리믹스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기능인가요? 리믹스는요, 다른 사용자가 소라2로 만들어서 공개한 영상을 가져와서 그 영상의 일부 요소를 수정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틱톡의 듀엣이나 이어찍기 기능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되게 멋진 DJ 영상을 만들었다면 제가 그걸 가져와서 DJ 대신에 다른 캐릭터, 저승사자를 넣는다거나 배경을 클럽이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캐릭터를 바꾸거나 배경을 바꾸거나 영상의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등 아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와, 이게 컨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본 컨텐츠를 약간 재료 삼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물이 파생되는 거죠. 그야말로 뭐랄까, 컨텐츠 가지고 놀기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요.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리믹스 기능은 소라2가 단순한 제작 도구를 넘어서서 하나의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소셜 플랫폼이요? 네. 컨텐츠 자체가 그냥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진화하고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기능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새로운 형태의 창작 생태계와 놀이 문화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능들에도 불구하고 소라2 역시 아직 완벽하진 않겠죠. 분명히 한계점들도 존재할 텐데요. 어떤 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명확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 즉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이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이미지 투 비디오가요? 네. 특히 실제 사람 얼굴 사진을 입력하면 거의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건 혹시 의도적인 제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딥페이크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서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픈 AI가 기술 오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실사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넣어도 립싱크가 좀 어색하다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등 아직 이미지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은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검열 정책도 상당히 엄격하다고요? 맞습니다. 다른 AI 도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요?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 예를 들어 특정 영화 제목이라던가 캐릭터 이름 같은 거요. 아니면 유명인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으면 생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물론이고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로맨틱한 장면 같은 요청조차 거부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로맨틱한 장면도요? 기준이 상당히 빡빡하네요. 네, 안전을 위한 조치겠지만 창작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한계는 없나요? 영상 품질하고 길이 제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생성되는 영상은 대부분 HD, 그러니까 1280에 720 해상도 수준이고요. 자세히 뜯어보면 약간 노이즈가 보인다거나 배경의 글자 같은 디테일이 좀 깨지는 현상이 종종 발견됩니다. 아, 디테일 문제. 네, 외부 업스케일링 도구를 써도 만족스러운 화질 개선은 어렵다. 이런 후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영상 길이도 10초로 딱 고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서사나 동작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그냥 뚝 끊기는 느낌을 줄 수 있죠. 10초면 웬만한 이야기는 정말 시작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접근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네, 그렇죠. 베타 단계라서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물론 이건 뭐 정식 출시되면 해결될 문제겠지만요. 네. 이런 한계점들을 종합해보면 뭐 기술적인 미성숙함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픈 AI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엄격한 검열은 사회적 비판을 미리 피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고요. 또 낮은 해상도나 짧은 영상 길이는 빠른 생성 속도를 확보하고 소셜미디어 공유에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타협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정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라2가 보여주는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오픈 AI는 단순히 그냥 더 좋은 영상 생성 툴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모바일 앱 중심 출시, 그리고 피드나 좋아요, 댓글, 리믹스 같은 소셜 기능 강화, 거기다 카메오 기능까지. 이건 혹시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라2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면요. 단순한 유틸리티 앱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킹 요소를 아주 강력하게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죠. 기존 소셜미디어가 주로 실제 나의 경험,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소라2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 이매진 리얼리티를 시각화하고 공유하는 공간, 이걸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플랫폼. 와,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럼 앞으로 인스타그램에 맛집 사진 올리는 대신에 소라에서 내가 아이돌이 돼서 춤추는 영상이나 우주를 여행하는 영상을 올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 예를 들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곳들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자아를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관대 맺는 방식까지요. 네,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보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꿈꾸는가가 어쩌면 더 중요한 소통의 재료가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컨텐츠의 가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누구나 쉽게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아이디어나 스토리텔링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기술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만드느냐보다는 무엇을 만드느냐, 즉 창의성과 기획력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될 겁니다. 창의성과 기획력. 네, 얼마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공감이나 흥미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콘텐츠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소라2는 그 변화를 촉발하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소라2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소라2는 뭐랄까 충격적일 만큼 자연스러운 오디오, 대사 생성 능력, 그리고 단순 생성을 넘어선 제작 능력, 거기다 카메오와 리믹스라는 독특한 인터랙티브 기능까지 갖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AI 영상 도구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베타 단계의 한계들, 예를 들어 품질과 길이 제한, 또 엄격한 검열, 제한된 접근성 같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술이 보여주는 방향성, 즉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소셜미디어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잠재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라2가 제시한 미래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설득력 있는 대사, 또 개인화된 아바타, 그리고 완성도 높은 장면 전체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이 능력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실시간으로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맞춤형 영화나 게임 혹은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우리가 단순히 관객이나 학습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창작자가 되는 경험이 보편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소라2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